34차 시 오늘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수업 빨리 올려달라고 계속 이야기해가지고 맞습니다. 일주일 남았는데 빨리 올려드려야지요. 공부를 하겠다는데 이렇게 추가로 올려준 수업에 한 명이라도 더 열심히 들으면 그것이 또 보람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좀 학교에 상처를 받아서 좀 의욕이 떨어졌는데 다시 또 힘내야죠. 제가 어쩌겠습니까? 네,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독립을 위한 노력입니다. 여기는 이제 독립과 관련해서 노력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건국을 위한 준비, 대한민국 임시정부. 우리는 임시정부의 활동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모든 단체가 임시정부로 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제목을 지었는데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윤봉길 의사 이거 이후 일제의 탄압으로 상하이를 떠나서 창사, 광저우 등 중국 각지를 거치게 됩니다. 지난 시간 우리 임시정부 할 때 배웠지요. 임시정부가 폭망하다가 다시 오르게 된 계기가 누구였다? 윤봉길 의사였다 라고 임시정부 처음 배울 때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제목을 이렇게 지었는데요. 임시정부랑 일본의 술래잡기가 시작됩니다. 프롬 어디서부터? 상하이부터 투 어디까지? 충칭까지. 여기 구체적으로 나오지요. 상해부터 어디까지? 중경, 충칭까지. 상해에서 항저우, 진강, 장사, 광주, 유저우, 기강, 중칭까지 이제 이동하는 경로인데요. 그래서 임시정부는 이렇게 시기 구분을 합니다. 어떻게 시기 구분하냐면 인 어디 시절? 인 상하이 시절. 상하이 상해. 그리고 이동 시절. 이동하는 시절. 그리고 인 충칭 시절. 충칭을 중국어로 한자로 읽으면 중경이라고 해요. 같은 동네입니다. 상해 시절, 이동 시절, 충칭 시절. 이 상해 시절에 뭐 했는지 쭉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어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상해 시절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지요. 이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성정부의 법통을 계승했고 대통령 이승만, 국무총리 이동희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었고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제 외교를 해야 되냐 아니면 직접 무장투쟁을 해야 되냐를 가지고 계속 싸웠지. 이걸로 의견이 나누어져서 국민대표회의라고 하는 회의가 있었고 그 국민대표회의에서 결정사항이 어떻게 됐죠? 네, 맞아요. 이 국민대표회의에서 이 결정이 제대로 나지 않고 그냥 결렬되면서 임시정부는 이렇게 점점 힘들어갔지. 힘들어간 임시정부를 다시 가져하려고 했던 인물이 바로 김구 선생님이었고 김구 선생님은 한인 애국단을 조직했지. 이봉창과 윤봉길. 이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성공하면서 이제 김구는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이제 일본이 너무 화가 나면서 술래잡기가 시작된다. 선생님이 이 상해부터 충칭까지 이동하는 이 루트를 그대로 다녀와 봤어요. 볼까요? 18년 1월 3일부터 1월 10일까지 임시정부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3,600km 이상 다녀왔는데요. 선생님이 갔다 오고 나서 좀 이렇게 글을 남겼는데 그 글을 한번 볼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동에 따라 답사에 다녀왔습니다. 7박 8일의 빡빡한 일정이었는데 고속철과 고속버스를 이용한 답사였습니다. 지금 20대인 저에게도 힘겨운 답사였는데 당시에는 얼마나 고난이었을까요? 역사교사에 대해 꿈을 확인할 수 있는 답사였습니다. 풍부한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생각은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선생님이 역사교사가 되었지만 그래도 더 좋은 교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있네요. 남경에 있는 중국 총통부랑 비교하면 임시정부는 규모, 상황이 너무 열악했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비석조차 찾기 힘든 것도 우리의 소중한 역사 현장이 사라진 것도 많았습니다.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은 지켜나갔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역사니까요.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임시정부에 대해 얼마나 아시나요? 수업 시간에 안 읽었는데요. 갑자기 그냥 읽고 싶은 마음이 들었네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원하는 분야를 딱 쟁취해서 그 직업을 꼭 하길 바래요. 이 사진은 수업 시간에 봤었지. 어디냐면 충칭이래요. 미안해요. 상하이에 있는 임시정부입니다. 그리고 상해 가면 이 유람선 꼭 타요. 이게 이제 상해 동방명주라고 하는 유명한 랜드마크입니다. 꼭 가보세요. 이거는 항저우에 있는 임시정부, 항저우 옆에 이렇게 배도 이렇게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임시정부에서 여기 항저우에서는 빨래를 걸어놨다고 해요. 하얀 빨래를 걸어놓고 이제 일본인이 오거나 좀 위험한 상황이면 이 빨래 색깔을 바꾸면서 밖에서 이 임시정부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좀 시그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류저우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고요. 한인 거주 예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 비석을 보려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버스 타고 가는데요. 이 비석이 세우는데 돈을 많이 들었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우리가 관심을 좀 더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충칭이고요. 완전 시내 한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여기가 바로 어디냐면 충칭 임시정부예요. 충칭.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 이 빨간 티 안 맞아요. 살쪄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충칭 임시정부예요.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 임시정부 요원들이 마지막에 사진 찍은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 선생님이 딱 있었죠. 갑자기 곡봉이 차오릅니다. 건국을 위한 준비 대한민국 임시정부 볼게요. 중일 전쟁이 일어나자. 이거는 선생님이 연도는 꼭 알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죠. 기억나나 모르겠네. 중일 전쟁. 그러면 일본의 전쟁은 이렇게 1931, 1937, 1941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31년 만주사변, 37년 중일 전쟁, 41년 태평양 전쟁. 이렇게 김구의 한국국민당, 조소왕의 한국독립당, 지청천의 조선혁명당 등 이 단체들은 다 민족주의 계열이에요. 민족주의 계열 3개의 정당은 한국광복운동 단체연합회가 결성됩니다.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이 조선혁명당이 1930년대 그 만주에서의 조선혁명당은 양세봉이 이끈다 했는데 왜 이 조선혁명당이라고 하냐라고 하는데 다른 단체입니다. 이름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거를 구분하는 문제는 안 내려고 합니다. 좀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세 개의 단체가 민족주의 계열의 단체다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고요. 이 민족주의 계열의 정당이 한국광복운동 단체연합회를 결성하고요. 이 한국광복운동 단체연합회가 속한 정당이 합당해서 한국독립당을 결성해요. 이거는 이제 해방 이후 CF하고 해방 이후 한국독립당 이랑은 조금은 다른데요. 성격은 거의 비슷하다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조금은 다른 단체입니다. 근데 이제 이 한국독립당은 임시정부랑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그 기존의 한국독립당, 한국독립군이랑은 좀 다른 단체입니다. 이 한국독립당은 김구가 위원장이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집권당의 역할을 합니다. 보통 정부가 있고요. 이 정부의 인사들은 어떤 특정 정당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정부를 지키는 군대가 있지요. 지금 대한민국 보면 대한민국 정부의 짱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그리고 이 정부와 정당을 지키고 국민을 지키는 한국군이 있잖아요. 똑같이 임시정부, 그다음에 이 정당, 한국독립당. 군대는 조금 뒤에 배울 거예요. 이제 충칭에 정착합니다. 충칭에 정착하는 임시정부는
충칭 임시정부라고 하는데요. 김구 선생님을 주석으로 합니다. 단일 지도체제가 마련되어 42년 민족혁명당 출신의 김원봉 등도 합류합니다. 사회주의 계열이 여기에 싹 들어와요. 41년 태평양 전쟁 직전에는 대한민국 건국강령이 발표돼요. 이거 별표 칠까요? 시험 문제는 임시정부, 충칭 시절의 임시정부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칭 시절의 임시정부가 한 일 첫 번째는 대한민국 건국강령입니다. 이 대한민국 건국강령은 조소앙이라는 사람의 삼균주의에 기초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삼균주의가 뭐냐면요. 요거는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민주공화정 수립, 토지개혁과 대기업의 국유화, 무상교육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삼균주의는 이 일본의 지배가 끝난 이후에 세워지는 나라는 세계가 균일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세계가 균일해야 한다. 얘가 균등할 때 균자예요. 얘는 석삼자잖아요. 세계가 균등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균등해야 되냐? 정치, 경제, 교육이 균등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삼균주의의 내용은 정치의 균등, 경제의 균등, 교육의 균등. 정치의 균등을 위해서는 민주공화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경제가 균등하기 위해서 토지개혁과 대기업의 국유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교육이 균등을 위해서 무상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충칭 시절에 한 첫 번째 업적, 대한민국 건국강령이 발표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대한민국은 임시정부를 계승했잖아요. 임시정부를 계승해서 만들어진 이 대한민국 정부는 이 조소왕의 삼균주의의 내용이 일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얘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재헌헌법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거. 조소왕의 삼균주의의 바탕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 건국강령. 삼균주의가 뭔데? 세계가 균일해야 돼. 정치가 균일하고 경제가 균일하고 교육이 균일해야 돼. 정치가 균일하기 위해서 민주공화정, 경제가 균일하기 위해서 토지개혁과 대기업의 국유화, 교육이 균등하기 위해서 무상교육. 내용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충칭 시절에 만든 거 두 번째 한국 광복군입니다. 한국 광복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40년에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게 되는데요. 사령관은 지청청 장군이었고요. 김원봉의 조선의용대의 일부가 합류합니다. 이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임시정부가 있고 임시정부 출신의 한국독립당 정당도 있고 그리고 이것을 지키는 한국 광복군 당, 정부, 군이 이제 만들어진 거지. 당, 정군이 갖추게 되었다. 활동 볼게요. 41년 태평양 전쟁 이후 일본의 대일선전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요. 장제스. 근데 중국이 이렇게 돈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맨입으로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간섭하려고 해요. 계속해서. 그래서 간섭하는 조항을 만듭니다. 한국광복군 행동준승 구개항. 한국광복군 행동준승 구개항. 얘는 그래서 중국 군사위원회의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 스스로 작전을 펼칠 수가 없었어요. 지금 대한민국 군대도 마찬가지거든요. 대한민국 군대는 전시작전권이 없습니다. 전쟁이 나면 작전할 수 있는 권리가 지금 대한민국 2020년 현재 없어요. 미국한테 있거든요. 이것처럼 우리 한국 광복군도 사실 광복군이 만들어지는데 국민당의 지원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국민당의 간섭을 계속 많이 받았고요. 국민당이 하라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어요. 뭐 때문에? 악법인 한국 광복군 행동 존중 때문에. 물론 이것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게 있었다 정도는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 광복군은 대일항전의 직접 전투에 참여하고요. 일본군의 포로신문이나 회유방송, 심리전에 큰 성과를 거둡니다. 그리고 인도와 미얀마 등 전선에 공작대를 파견해서 영국군과 공동작전을 펼쳐요.
발표. 영국군뿐만 아니라 미국군이랑 작전할까 안 할까? 합니다.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하는데요. 일본의 빠른 항복으로 실패하고 말아요. 국내 진공작전. 일본의 항복으로 실패가 여러분 실패보다 더 말하면 시행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일본이 항복하면서 시행하지 못한다는 거. 이게 임시정부입니다. 광복군. 여기까지가 광복군이었어요. 그러니까 광복군의 총칭 시절은 두 가지가 핵심이죠. 첫 번째는 뭐예요? 대한민국 건국강령 조소앙이라는 사람의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건국강령, 그리고 한국광복군. 이 한국광복군은 여러 가지 활동을 했지만 여기 한국광복군 행동준성으로 영향을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 이 제목 이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제목은 조선 독립동맹의 활동입니다. 이 조선 독립동맹은 이 단어들이 키워드라서 갑자기 얼굴이 나네요. 이 조선 독립동맹은 이 키워드인 단어들 함께 세트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화북지방, 사회주의자, 조선 독립동맹, 연안지역. 그러니까 전라북도에 전주가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화북지방의 예난이라는 지역에 사회주의자 조선 독립동맹이 결성되고요. 이들은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를 조선의용군으로 개편합니다. CF 쓰시고요. 조선의용대와 다름 이렇게 써주세요. 이 조선의용군은 조선의용대랑은 다릅니다. 다른 단체예요. 조선의용군은 중국 공산당의 팔로군과 함께 대일항전을 펼쳐요. 그러니까 이걸 다 세트로 알아야 돼요. 사회주의자, 독립동맹, 예난, 이 조선의용군, 팔로군 이렇게 얘네들이 다 세트입니다. 이들도 보통선거에 의한 민주공화국 수립, 남녀평등, 토지분배, 의무교육 실시 등 내용을 담은 건국강령을 발표합니다. 조선 독립동맹도 건국강령을 발표해요. 임시정부도 건국강령을 발표했었죠. 이 조선 독립동맹도 건국강령을 발표합니다. 그 다음에 조선 건국동맹도 있는데요. 이거는 국내입니다. 건국동맹. 한글 두 글자 차이예요. 조선 건국동맹, 조선 독립동맹. 다르지만 좀 다른 단체입니다.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국내에서 결성되는데요. 여운형이라고 하는 사람 중심입니다. 여운형 동그라미 치고 조선 건국동맹 결성 네모치고 건국동맹 결성. 공출 반대운동, 임시정부와 연합작전을 계획하고 강령을 발표합니다. 공출 반대운동, 임시정부와 연합작전, 강령 발표. 그러니까 다 건국 강령을 다 발표해요. 조선 건국동맹도, 조선 독립동맹도,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여운형은 꼭 알고 넘어가세요. 그래서 그다음에 미주 지역 보겠습니다. 아메리카. 니아가라 하와이, 하와이에서는 대한인 국민회 등 미주 지역 9개 9대 한국인 단체가 연합해서 재미한족연합위원회가 결성돼요. 재미한족연합위원회. 모금 활동을 펼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재정적으로 후원합니다. 태평양 전쟁 이후에는 한국인 신분증을 발급해요. 태평양 전쟁 이후, 태평양 전쟁은 일본이 하와이를 기습 공격하면서 일어난 게 태평양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안에서는 이제 일본인들을 정말 싫어하는 움직임이 있었겠지. 미국인들이 보기에 일본인이랑 한국인의 구분이 잘 안 되겠지. 그래서 그 한국인을 지키기 위해서 한국인 신분증을 발급했다는 거. LA에서는 한인국방경위대, 맹호군이라고 하는데요. 한인국방경위대가 조직되고요. 워싱턴에서는 외교위원회 설치됩니다. 미국과 함께 넵코 작전을 계획합니다. 국내 진공작전이라고 알면 돼요. 하지만 일본의 항복선언으로 실행하지 못했다. 미주 지역에서도 이렇게 많은 활동을 했다. 오늘 내용은 이제 충칭 동그라미 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예난 동그라미 치고 독립동맹, 위에다가 사회주의
자, 이렇게 써놓으면 더 좋을 것 같고, 경성의 조선건국동맹 옆에 여운형 쓰면 되겠지. 이거 프린트 맨 위에 오른쪽 위에 지도 딱 쌤이 해놨으니까 거기에다가 체크해놓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충칭 시절에 한 거 두 가지 뭐였죠? 첫 번째, 대한민국 건국강령. 이거는 뭐를 기준으로, 뭐에 의해서? 조소앙이라는 사람의 숫자를 말고 한글로 쓸까요? 삼균주의. 이렇게. 삼균주의는 뭔데? 세 개가 균일해야 돼. 뭐가? 정치. 자꾸 빨간 점이 생기네요. 경제, 교육의 균등. 정치가 균등하기 위해서 민주공화정. 경제가 균등하기 위해서 토지개혁, 대기업, 국유화. 교육이 균등하기 위해서 무상교육. 네, 두 번째, 임시정부가 한 거 한국 광복군. 이렇게 이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독립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건, 일본이 패배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원자폭탄이에요. 원자폭탄 이름은 리틀보이 와 팬맨이라고 하는 아주 두 가지의 그 원자폭탄이 일본으로 탁 떨어졌는데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빵빵 터졌는데 굉장히 떨어뜨리는 미국도 놀랐다. 아주 작은 피해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다. 그러니까 동암고등학교 정도를 정리하려고 했는데 전주가 그냥 지도에서 삭제된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바로 항복하게 됐고요. 근데 우리의 이렇게 항복을 맞으면서 우리의 독립운동과 관련된 노력들이 조금 희미해졌다라고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요. 그래서 이 한국 문제를 세계인들이 논의하는 게 되게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볼게요. 한국 문제를 세계인들이 논의하다. 여기는 옆에 선생님 프린트에 써놨죠? 카, 얄, 포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요. 카이로 회담입니다. 이집트 카이로에서 만나서 회의를 하는데요. 한국의 독립이 최초로 논의됩니다. 최초로 논의돼요. 한국의 독립이 최초로 논의됩니다. 언제? In due course. In due course. 이는 한정적 전미사예요. 전치사. 미안해. 선생님이 영어 너무 오랜만에 해서. 전치사입니다. 한정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due course는 적절한 시기. 여기는 까지. 그러니까 얘를 정확히 해석하면 in due course, 적절한 시기에 한국의 독립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인들이 모여서 회의하게 되는데요. 태평양 전쟁 이후에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논의하는 자리에서 한국의 독립이 처음으로 논의됩니다. 중국의 장제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일본이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조선이라는 사람의 이 조선이라는 이 나라의 그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지금 중국에서 엄청나게 독립운동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임시정부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즉시 독립해도 상관없다. 그래서 중국 장제스는 즉시 독립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중국 장제스가 이렇게 주장하는 반면에 미국은 아니다. 신탁통치가 필요하다라고 이 회의에서 주장하는데요. 이렇게 막 싸우니까 야야야 그냥 막 싸우지 말고 독립은 하자. 근데 언제인지는 지금 막 말할 거 없고 그건 일본 망하고 얘기해도 상관이 없다. 그냥 적절한 시기에 독립하자라고 얘기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in due course만 남겨놔요. 3대 강국은 한국민의 노예 상태에 유념하여 적절한 시기에 한국이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될 것을 결의한다. 적절한 시기에 in due course 적절한 시기에 한국의 독립이 최초로 논의입니다. 카이로.
카얄포. 두 번째 얄 보겠습니다. 독일의 패망이 임박했을 때 얄타 회담이 나타나는데요. 소련의 대일전 참전이 결정돼요. 독일이 망하게 되는 계기들은 조금 재밌는 내용인데 세계사 시간에 하게 될 거예요. 어쨌든 얄타 회담을 갔습니다. 독일 패망이 임박할 때 소련이 이제 독일하고만 싸우고 일본이랑은 안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이 좀 빡세니까 야야야 좀 일본하고 좀 싸워줘라라고 얘기할 때 소련이 오케이 결정합니다. 패전국과 해방국에서 민주 세력에 의한 임시정부 구성, 자유선거 실시라는 원칙이 마련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얄타 회담문을 보면 소련의 대일전 참전이라는 내용은 안 나옵니다. 하지만 뭐 여기서 비밀 협정으로 야 너네 이제 일본하고도 같이 싸워줘라 라는 게 결정이 됩니다. 국민들의 모든 민주적 요소는 광범위하게 대표하고 최단 기일 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자유선거에 의한 정부를 수립할 것을 확약하는 정부의 수립.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자유선거 실시. 이 두 가지 내용, 이 자유선거 실시라는 내용을 담은 얄타회담. 하지만 비밀 협약으로 일본의 소련의 대일전 참전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포츠담. 독일 항복 이후에는 전후 독일 처리 문제와 일본과의 전쟁 방안을 논의하고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촉구합니다. 또한 카이로 회담의 모든 조항이 이항돼야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게 카얄포 내용이에요. 포츠담 볼까요? 우리는 무책임한 군국주의가 세상에서 구축될 때까지는 평화, 안전, 정의의 신질서가 존립할 수 없음을 주장하는 바이므로 일본 국민을 기만하여 세계 정복의 허영을 종용하는 과오를 범하게 한 권력 및 세력은 영구히 제거되어야 한다. 카이로 선언의 조항은 이행될 것이며 일본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 및 연합국이 결정한 여러 작은 섬에 국한된다. 포츠담 선언입니다. 카얄포. 다음 시간에는 광복과 정부 수립의 내용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에서는 배운 내용이 많습니다. 많은 내용을 잘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